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잘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은 비가 생각외로 상당히 많이 왔죠. 지금 겨울비치고 봄비치고 뭐 이제 봄이 왔다고 보면 되니까 봄비치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번 주 토요일은 또 굉장히 날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곧 개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다시 날이 좋지 않으면서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날이 이제 따뜻해지고 곧 뭐 벚꽃도 개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씨가 부릅니다. 봄이 왔나 봐. 그렇게 자리를 맴돌았어. 한참 동안은 외면해왔던 네 소식도 괜히 궁금해. 이제서 말을 꺼내는 게 이쯤 되니 무뎌진 게 웃음만 나와. 가끔 너만 생각하면 풀리지 않던 그 감정들이 밤이 오면 먹먹해져. 지새 날들이 변해가던 시간만큼 궁금해졌어. 오늘따라 아련한 게 봄이 왔나봐 다시. 밝고 싸해진 도시를 채우는 온기가 나를 감싸줘. 괜시리 위로가 되는 걸 코끝 가득히 스며드는 바람도 이해하고 있어. 나른하게 불어주네. 가끔 너도 생각하니 풀리지 않던 우리 만남이 아프게 했지. 미안해. 오래 지나서 달라졌을 네 모습만 궁금해졌어. 오늘따라 아련한 게 봄이 왔나봐. 나 이제 모든 게 추억이 됐어. 이젠 잘 지내줘. 부러워질 만큼 우리 한동안은 그립겠지.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이 오랜 나를 미워하고 지샌 밤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한 만큼 오늘따라 유난인 게 봄이 왔나봐 다시. 오늘따라 아련한 게 봄이 왔나봐. 그렇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오는 걸 대비해서 봄이 오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꽃이 이제 식물들이 개화를 시작하죠. 특히 벚꽃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서도 벚꽃 축제를 설천면에서 지난 주말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도 22일부터 지속적으로 벚꽃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벚꽃이 피는 것을 예상을 제대로 못했죠. 왜냐하면 이번에 엘니뇨 현상 때문에 겨울이 따뜻할 것이다 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예년보다 더 빨리 벚꽃이 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날짜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빗나가고 말았죠. 벚꽃이 아마 4월 달쯤 되어야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됩니다. 꽃이 없는 벚꽃 축제가 우리 남해군에서 열렸었고 그리고 저기 하동군에서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상이라는 것이 날씨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발달해도 아무리 해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쉽지 않죠. 우리 2020년에 장마가 54일이 될 거라고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상이라는 것 정말 오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니뇨가 이제 끝나갈 시기가 되면 또 라니냐가 또 올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일단 예측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니뇨가 사상 최고로 강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을 제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없는, 예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저기압과 고기압의 변동, 그리고 북극의 얼음들이 빙하들이 녹으면서 기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기상인데요. 이게 바로 날씨가 바로 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상과 관련해서 매년 3월 23일을 세계 기상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의 날. 옛날에는 요는 기상 날씨 같은 거 예측할 때 주로 우리 어른들이 몸이 쑤신다든가 이랬을 때 비가 온다라고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비가 낮게 나는 걸 보고 비가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굳이 예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상의 변화되는 모습을 감지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적인 추측된 데이터에 의해서 예상하는 거거든요. 슈퍼컴퓨터는. 그리고 기상의 변화도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옛날에는 제비가 낮게 나른다든지 우리 몸이 쑤신다든지 이거는 실제적으로 몸에 바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즉시적으로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불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근처까지는 갑니다. 아무래도 슈퍼컴퓨터 돈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맞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도 월요일도 비가 그만큼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가 생각 외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상을 이렇게 예보한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다. 거기다가 지금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더욱더 그러니까 기상이라는 것은 공기의 상태거든요.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공기가 팽창하지 않습니까? 팽창하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팽창합니다. 팽창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우리 남자아이들처럼 여자아이들도 활달한 여자아이들도 있습니다. 활달한 아이들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죠. 그는 기상 이변과 관련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바로 3월 23일은 세계 기상의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상이 이렇게 날씨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막 우후적순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구나를 더욱더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계 기상의 날 3월 23일입니다. 세계 기상의 날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즈가 부릅니다. 멈춰줘. 비겁해 난 또 뒤돌아 너에게 등을 져 지금도 이렇게 많은 말이 삼킨 채
안아주고 싶었어. 미안해, 턱없이 모자란 건 알지만 내 마음이 널 그리워해. 아니 그립다 못해 아파해. 사소한 실랑이도 죽을 만큼 다툰 일도 난 이젠 없으면 안 돼. 멈춰줘 제발 나를 여기서. 너에게 뛰어가는 날 멈춰줘. 나는 너를 잊는 법을. 네가 없는 나에게를 모르니. 네가 없는 가빈 자리를 따라 이 순간에도 난 너에게 가는 꿈을 꿔. 난 또 너의 모든 너의 것. 내게 하나 남은 건 너의 이름이야. 멈춰줘 제발 나를 여기서. 너에게 뛰어가는 날 멈춰줘. 나는 너를 잊는 법을. 네가 없는 나에게는 모르니. 날 멈춰줘. 멈춰야 되겠죠. 더 이상 우리 기상이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날씨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날씨로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멈춰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요.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노래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기상과 관련해서 우리 옛날에는 주로 노인분들의 몸이 뭐 쑤신다든가 아니면 제비가 낮게 난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날씨를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날씨는 우리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택배 노동을 하니까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비가 오면 최소 2배, 1배, 최소 1.5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의 문제, 그리고 강이 불어난다든가 했을 때 숨을 댈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하나의 재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난이 됩니다. 근데 비가 너무 안 와도 또 문제가 되죠. 비가 너무 많이 안 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상을 어떻게 잘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을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 또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전쟁에도 이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했죠. 날씨를 잘 안다는 건 바로 그 책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에 그때 당시에 나가면 우리 옛날에 무인이 있었고 무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인보다 문인을 더 높이 쳐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인들이 바로 이는 책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법을 짜고 병법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해서 병법을 짜고 기상 상태를 예측하고 하는 일들을 바로 이 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 조직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또 그 식량 배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인들을 더 높게 쳤습니다. 무인들은 그냥 싸우는 거죠. 무식하게 싸우는 그런 역할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인을 우대하는 그런 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에도 무인들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조선을 건국한 것도 무인이잖아요. 그죠? 무인 세력들입니다. 바로 이성계를 비롯한 무인 세력들. 물론 그게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인이 책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책사들은 바로 이 기상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병법을 짜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영화가 한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대단한 영화였죠.
그렇게 뭐 흥행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그 영화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집니다. 바로 오우산 감독인데, 오우산 감독은 영혼봉쇄 아시죠? 우리 1987년도인가 그때 이 영화가 나왔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정말 신드롬이었죠.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영혼봉쇄. 바로 이 영혼봉쇄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연출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아시죠? 바로 미션 임파서블 2탄을 또 감독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배우들도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연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로 양조위 아시죠? 양조위 춤 잘 추시는 분. 그다음 금성무 잘생긴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풍의, 그다음에 장첸, 그다음 자오웨이 이런 식의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인데요. 적벽대전하면 딱 아시잖아요. 바로 삼국지에서 3대 대첩입니다. 대전입니다. 3대. 그 정도로 유명한 대전입니다.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송건을 치러 갑니다. 송건. 그때 송건 세력에 누가 또 와 있었냐면 바로 유비가 와 있었죠. 유비 하면 유명한 장군들이 몇 명 있죠. 뭐 간우도 있고 조자룡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만 더 대단한 사람이 바로 제갈량이었죠. 제갈량. 대단한 책사죠. 이 제갈량이 송건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80만 대군 조조의 군대를 물리치는 바로 그 적벽대전을 영화화했습니다. 약간 사실과 약간씩 틀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적벽대전이 어느 정도의 엄청난 그런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은 춘추 전국시대였으니까 항상 전쟁이 일어났었고 전투였죠. 전투.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CG도 참 잘 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연기력도 대단했습니다. 연출 배우들의 연기력도 정말 돋보이는 액션 스릴러도 좀 있습니다. 스릴러도 좀 있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 정말 잘 만든 영화. 저는 보고 깜짝 놀란 영화입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 재미도 있었고 볼거리도 있었고 하는 그 영화 바로 적벽대전. 거기에 보면 제갈량이 기상상태, 날씨를 이용합니다. 안개가 쫙 낄 때 배를 여러 대 가서 조조군을 건드리거든요. 그럴 때 조조군이 엄청난 화살을 쏘입니다.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거기 실제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배에다가는 화살이 박힐 수 있도록 판을 쫙 만들거든요. 짚을 쫙 이렇게 싣고 거기에 화살을 10만 개 이상을 화살을 모읍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 전쟁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조조군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온 거고 송군 쪽과 유비 쪽은 아무래도 전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살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조군한테 받아서 빼들었다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 사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바로 전략이니까, 전술 전략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살을 10만 개를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부는 걸 이용해서 적지를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나름대로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심리적인 배우들의 그런 연기력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정말 잘 만든 영화다. 저는 강력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이번 주는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에는 벚꽃이 이제 필 건데 진해도 뭐 유명합니다. 진해도 유명하고 하동도 뭐 하동 상계사 있는 쪽도 벚꽃이 대단하죠.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안 가봤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 데리고 손잡고 가는데요. 사람에 치입니다. 벚꽃에 치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치이고 차에 치여서 정말 벚꽃을
제대로 구경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남해군으로 기촌하고 난 다음에 항상 가는 곳이 바로 예계마을, 우리 서면 예계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예계마을 쪽에 벚꽃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오롯이 즐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를 운전해서 가든지 아니면 걸어 다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걸어서 가기에는 차들이 속도를 좀 내는 데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차로 천천히 이렇게 한번 돌면 좋지 않겠는가. 정말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택배 노동을 하니까 저는 서면 지역 읍쪽하고 서면 지역 쪽에 제가 배달을 하는데요. 작년에 벚꽃이 당연히 폈겠죠. 정말 좋습니다. 갈 때마다 벚꽃이 휘날리고 거기를 힐링하면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힐링하면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 오신 김에 요즘 많이 거기 우리 이제 식당들이 좋은 식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번에 국밥집도 하나 서상에 하나 오픈했는 젊은 친구들이 합니다. 그런데 또는 서상 그 강 있는 쪽에 또 여러 젊은 사람들이 또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인양 오신 김에 벚꽃 보시고 우리 서면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우리 서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남산까지 가셨다면 남산에도 식당이 또 유명한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번 드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롯이 벚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롯이 차에 치일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 치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벚꽃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북적거리는 거 이제 정말 싫습니다. 조용하게 오롯이 나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서면 경남 남해군 서면 예계마을 쪽에 벚꽃길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꼭 시간 되시면 멀리 가지 마시고요. 멀리 가면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 구경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어떤 영화를 본다? 적벽대전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런 옛날에 삼국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시고 우리 기상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날씨를 잘 아는 날씨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셔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함께 언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예지 씨가 부릅니다. 봄도 너의 소식도. 겨울아 미안해 많이 힘들었어 너만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나와 헤어지고 나서 춥진 않았니 너도 따뜻한 봄을 기다렸었니 참 좋았어 우리 너무나 그리워 되돌리는 건 욕심이 된 거지 겨울이 지나 총 같은 봄이 오길래 배틀을 뻗다가 아직 쌀쌀한 바람을 잊었나봐 다 잊었다 생각했던 너의 소식에 어쩌지 나 지금 솔직히 적응이 안 돼 봄도 너의 소식도 추워도 괜찮아 덥고 가나 추던 그때의 너는 추억이 된 거지 겨울이 지나 총 같은 봄이 오길래 배틀을 뻗다가 아직 쌀쌀한 바람을 잊었나봐 다
솔직히 적응이 안 돼. 봄도 너의 소식도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미치도록 그리워지는 걸.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길래 나도 봤다가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달아. 이런 내 맘 같지 않은 너의 소식에 훔쳐진 나 지금 솔직히 적응이 안 돼. 봄도 너의 소식도. 봄도 너의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은 뭐 거의 다 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너의 소식. 저는 이제 제 딸을 생각하는데요. 제 딸이 이번 주에 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남해에 오기 때문에 저희 딸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이 너무 좋습니다. 예, 딸 바보라고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처럼 우리 소식도 봄이라든지 우리 기상 상태를 지금은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직접 사람들이 그 경험으로 통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주로 귀신들의 장난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도 막 지냈죠, 그죠? 기우제도 지내고 그리고 뭐 빌기도 하고 빈다는 것은 귀신한테 제발 귀신이 어떤 우리 인간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조선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신을 점호하는 선비라고 하는 제목의 괴담인데요. 조선 중기에 한중겸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한중겸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물론 똑똑하죠. 그러니까 장원까지는 아닌데 양반 그 벼슬을 하게 됐는데요. 이 한중겸 재상의 딸이 바로 인조 아시죠? 인조, 예, 인조 반정을 이끌었던 인조의 아내로 들어갑니다. 황후죠, 왕후. 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왕의 장인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대단한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조 반정을 하면서 결국은 권력을 찬탈한 거죠. 권력을 찬탈해서 서인들과 함께 권력을 서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탈했는데, 근데 이 한중겸 재상이 또 좋은 점이 있어. 그 전에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명칭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명칭입니다만은 어쨌든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렬입이라고 조선 시대의 중기에 엄청난 개혁가였습니다. 혁명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대동세상. 공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대동세상. 이 대동세상에는 사람의 위가 아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누구나 평등한 거죠. 왕후 장사의 씨가 따로 있나라고 외칩니다. 그 정도로 평등을 추구하고 모두 골고루 크게 다 같이 함께 잘 살자 하는 게 바로 대동세상입니다. 바로 이 대동세상을 꿈꾸면서 대동계를 조직했죠. 조직했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행동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을 없애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쿠데타를 하자, 혁명을 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때 정렬입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일어났거든요. 이 선조하면 대단한 찌질 왕 아닙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들한테 맡기고 다 도망갔죠. 광해군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자기는 멀리 도망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죠?
그런 이 선조가 평정이 그 양반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정렬이 모반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직접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렬입이라고 하는 세력을 매개로 많은 양반들을, 그때 당시에는 서인 동인 가릴 것 없이 많은 양반들을, 특히 영남과 호남에 있는 양반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1000명 정도 사살 숙청을 하죠. 엄청났습니다. 그때 이 한중겸 재상이 그 정렬입을 추천합니다. 그런 관계로 왕이 처음에는 선조가 이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직에서 물러나고 그렇게 있다가 인조방정이, 그럼 당연히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중겸 씨도 온화한 사람이긴 한데 이분도 그래서 인조반정에 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딸을 왕의 아내로 보내는 것이죠. 그럼 사이가 되는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한중겸 씨에게 이제 먼 친척이 있었어요. 호남에 사는 친척인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영호남의 뭐 갈등 이런 게 별로, 지역 갈등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호남에게 있던 먼 친척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무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 좀 구하러 온 거죠. 그 먼 친척이 올 때마다 이 한중겸 재상은 타박하지 않고 그 친척을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해도 꼭 며칠 더 머물다가, 한 달 정도 더 머물다가 몸이 좀 많이 좋아지면, 잘 먹고 몸이 이제 좋아지면 그때 이제 가는 거를 이제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먼 친척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며칠 안 있었는데 그만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중겸 재상이 설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설날까지 지내고 그때 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먼 친척이 하는 말이,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중요한 일인데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참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재상님 집에서 이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떠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니까 궁금하잖아요. 한중겸 재상이 도대체 어떤 위험한 일을 한다길래, 또 위험하다니까 또 친척도, 그 먼 친척이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이 먼 친척이 마다못해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커다란 재주가 하나 있다. 귀신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겠죠. 한중겸 재상이 뜻밖의 대답이잖아요. 귀신을 조종한다고? 점호한다고? 다스린다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서 해도 되니까, 좋으니까 꼭 한번 나도 참여해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은 기분 좋게 이제 설날, 그때 금운이니까 금운날에 하는 거니까 점호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점호를 금운날에. 그래서 설날이 또 금운날 아닙니까? 그래서 설날 금운날에 귀신들을 부릅니다. 자, 모입니다. 귀신들이 탁 모입니다. 모여서 일렬로 쭉 서겠죠. 그리고 자기 이제 출석부를 부르는 거죠. 누구 왔냐, 누구 왔나, 이렇게 먼 친척이 출석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귀신 두 명? 귀신 두 마리? 두 귀신, 뭐라 해야 될지 두 명이라 합시다. 어쨌든 사람 출신이니까 귀신 두 명이 막 헐레벌 때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담까지 넘으면서 뛰어왔습니다. 이에 먼 친척은 너무 불효령 같은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모씨 이
1년에 한 번이 모이는데 넣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한 놈은 왜 담까지 넣느냐라고 막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점호가 있는지를 모르고 모이는지 모르고 그 불이 나게 먼 곳에 있다가 온다고 그렇다 이러니까 호남에 있는 아가 뭐가 한양이 멀다고. 사실 한양 쪽은 호남이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서울이 왼쪽에 조금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더 가까운데 왜 그 늦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자기가 영남에 가서 열병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거 퍼뜨리면서 다닌다고 조금 늦었다. 그랬더니 또 먼 친척이 뭐라 하죠. 뭐라 하겠죠. 당연히 뭐라 하죠. 뭐 아니 호남 귀신이 왜 영남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그다음에 단까지 넘은 귀신한테 또 호통을 칩니다. 너는 왜 늦었느냐 하니까 이 귀신은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 귀신인데 경기도에서 열병을 막 퍼뜨리다가 깜빡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늦게 온 거에 대해서 막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한중겸 재상이 살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저런 제 귀한 재주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내가 왕이 내 사위고 장인이고 내가 아무리 재상이라 할지라도 야 저런 귀신을 다스리는 저런 재주 멋지다라고 생각을 제 것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기술을 좀 가르쳐줄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 먼 친척이 아무리 우리 한중겸 재상이 저한테 잘해주셔도 그것만은 되지 않는다. 그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떠났다는 그런 조선 괴담입니다. 뭐 그렇게 썰 일이 있고 그렇진 않죠. 뭐 다른 괴담처럼 뭐 사람이 죽거나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귀신을 점호하는, 귀신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에 열병이 엄청나게 퍼지고 세상이 어지럽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인덕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귀신들을 잘 점호해서 잘 다스려서 우리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이 괴로움을 덜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건 귀신이 있다면요. 귀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신은 없다고 과학적으로 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귀신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과학이라는 건 언제든지 틀립니다. 언제든지 틀립니다. 양자역학 아시죠? 양자역학. 그걸 이해를 하시면 깜짝 놀랍니다. 어떨 때는 입자가 파동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입자가 그냥 입자이기도 합니다. 원자가 입자일 때도 있고 그리고 파동일 때도 있는 그런 게 바로 양자역학의 첫 출발인데요. 그걸 보시면 그 이전의 과학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새로운 게 발견되면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과학을 너무 맹신하는 것도 또한 좋은 자세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저는 귀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귀신이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기후위기적으로 좀 봤을 때 저는 아마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귀신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날씨를 잘 예상하고 기상을 잘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조선 괴담을 보면서 귀신이 옛날에 했던 일들, 사람들에게 재난을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것은 결국 지금은 바로 기후위기, 이 시대에는 바로 온실가스가 바로 이는 귀신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잘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온실가스를 대기업이라든지 이는 요즘 그렇죠. 인공지능 챗 GPT도 사실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씁니다. 엄청나게 물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대화할 때마다 500ml의 물이 없어집니다. 사용돼야 돼요. 엄청난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로 누가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 현재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있죠. 결국은 못 사는 나라, 뭐 좀 덜 가난한 나라들은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도 않는데 그 온실가스 때문에 물에 잠기는, 몰디브처럼 물에 잠기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얼마나, 몰디브 사람들이 뭐 얼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겠습니까? 그 주되게 배출한, 지금은 현재 뭐 중국과 미국인데요. 그전에는 유럽이 아니겠습니까?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석탄과 석유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유럽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수입하는 물건 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더 내라 라고 돈을 더 받겠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제도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가난한 나라에 온실가스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주고 하는 역할도 선진국가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와 시골을 봤을 때 도시가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시골은 아무래도 적게 배출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골의 도시가 우리 시골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한다든지 무료로, 당연히 그거는 국가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부자들, 특히 부자들이 온실가스를 훨씬 더 많이 배출합니다. 상위 1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나머지 9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같습니다. 상위 소득 10%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탄소세를 주장하는 것이죠. 탄소세. 많이 쓸수록 세금을 더 내야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러면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만큼 돈을 거둔 그 돈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온실가스를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반은 그냥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귀신을 점호하는 사람 이야기, 선비 이야기, 조선괴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주가 부릅니다. Bad. Yes, I can deny. Yeah. 바꾸려봐 너의 rumor 향해 모든 point of view. Baby, how do I look? 뾰족한 이름 분이 love and hate. Catwalk 같은 내 발걸음 감춰도 빛나는 perfection. 믿는 그대로 이뤄내 모든 건 everything's fine. 맘에 비친 시선들은 poisonous. 들이킬수록 쉽지 않아 in my view. 보이는 그대로 넌 나를 믿어. 너서 내게 많은 trapdoor. 다이아몬드보다 투명하겠지. 감출 것도 없는 내 모습. I'm alive, it's alright. 전부 다 내게 다 보여줘 날. Turning on my siren. 울려 퍼지는 밤. 난 내게 앞에서 쳐버린 넌 나를. Tell me how you feel that baby. 또 너무 쉽게 나를 말해. So bad.
bad, B-A-D, bad. 뭐 나쁜 사람?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bad입니다. bad. 나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남녀 평등 시대니까 나쁜 뜻을 나쁘다는 나쁜 사람이 남자 여자 뭐 따로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쁜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나쁜 사람. 이번에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았나.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런 일은 하겠다. 그리고 나는 저런 일을 하지 않겠다. 요것만은 내가 꼭 해내겠다. 그런 자기의 그 다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라고 하죠. 그런 글로 이번에도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시사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3월 5일에 기사가 수정되었는데요. 바로 기후와 관련해서 기후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석탄 발전소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컵 보전금, 일회용 컵 보전금 제도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그의 찬성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게 서울권,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호남권, 강원도, 제주도에 곳곳에 있더라. 그래서 그쪽을 그 기후와 관련해서 기후 정치 바람이 정말 불어올 것인가를 한번 보자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기사죠. 이런 것처럼 기후에 좀 더 민감한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과연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내거는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주로 이게 노클 에너지 랩과 녹색전환연구소, 더 가는 연구소 등이 참여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후에 좀 더 관심 있는 단체들이 조사했다 보니 신뢰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많은 보통 이게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기후와 관련돼서 그런 기후와 관련된 그것을 막기 위해 기후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뭐 한 10% 20%인데 이런 지역은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정책을 자기가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요즘 뭐 어떨 때는 재번 선거 때 180표 차로 떨어진 후보도 있었죠. 예, 그런 후보도 있었고, 뭐 1000표 정도에 떨어진 후보,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죠. 0. 뭐 얼마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후보님들 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기후와 관련된 내 지역에서는 아니면 우리 국가는 어떤 기후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당연히 저는 탄소세입니다. 탄소세가 도입되어야 된다. 탄소세가 도입되어야 된다. 탄소세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살 때 얼마의 탄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죠. 그럼 물론 제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의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비싼 소비를 하죠. 탄소가 많이 들어간 주로 비싼 우리 뭐 명품백 아시죠? 명품백들을 보면 주로 수작업이 많습니다.
수작업이 많죠. 그리고 원재료 뭐 악어 빼기다. 그럼 악어 자체를 잡아와야 되잖아. 악어 자체를 잡고 악어 자체를 죽이고 그럼 악어를 잡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오는 이동에 따라서 또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잡으러 가면서 온실가스 배출, 이동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의 수공업에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온실가스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탄소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탄소세의 재원으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겠죠.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됩니다. 물가 상승을 막고 녹색 전환, 우리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위 친환경 제품이죠. 개발하는 우리 친환경 산업으로 구조로 바꾸는 그런 일에 돈을 쓴다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는 가난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죠?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게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을 덜 사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탄소세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무보수로 하는 거 아십니까? 이거 다 무료봉사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월요일날 택배 노동을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물론 노래 트는 시간도 있어서 완전히 한 시간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40-50분 정도는 제가 계속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와야 됩니다. 막 그냥 떠들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 그리고 여기 직접 와야 되고, 또 오면서 제가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죠. 물론 제가 전기차이긴 합니다만은 전기를 생산할 때도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들이 됩니다. 사용되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탄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후보님들, 한 번 더 생각해. 물론 저는 탄소세를 주장합니다만 꼭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후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내가 공약으로 만들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공약으로 좀 내서 당선되시면 꼭 그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노래를 끝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cm가 부릅니다. Tell me it's not a dream. Whenever you come, 할 수 없는 일이야. 아주 잠시 두 눈을 깜빡이면 Never felt like this. 또 어느새 난 너의 발자국 따라 걸어가고 있어. 잊었던 계절의 모퉁이에서 혹시 우리는 마주했었을까. 잠시 또 머리를 털어내봐도 웃음이 새어나오곤 해. 고장난 걸까. You're the light to my darkness. I just realized it. 여름밤 축제 불꽃들처럼 쏟아져 내려. When you tell me your dreams, I don't need a reason. 어느새 너를 바라보는 나의 그림자. I'm staying for a lifetime. I'm staying with you forever and more. I still don't know why 이런 나의 마음이 튀어나오려 해. 널
light to my darkness. I just realized it. 어두운 밤에 불꽃들처럼 쏟아져 내